백돌이가 백돌이에게 세 번째 되겠습니다. 제가 백돌이가 백돌이에게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접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백돌이가 듣기에 득과 독이 되는 말들을 가려서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백돌이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들은 가려서 들어야 늡니다. 고수용 레슨을 우리가 하급자가 앞만 보고 있어봐야 이해도 안 되고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스윙은 오른손으로 한다, 왼손으로 한다. 여기에 대한 이슈. 스윙은 오른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왼쪽 손에 힘을 더 강하게 주고 왼손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왼손은 제어가 상당히 힘듭니다. 왼손은 제어가 상당히 힘들고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수영을 할 때도 이제 제가 수영을 골프에 비슷하게 접목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해를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과 왼손의 비율 중에 수영 선수들은 오른손과 왼손의 비율 중에 어디가 스트로크에 더 많이 비중을 둘까? 반반 줄까? 반반 주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훨씬 많습니다. 오른손이. 그러니까 오른손은 짧은 스트로크로 확 당기고 왼손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 오른손을 확 당기니까 오른손으로 당길 때 속도가 빠르게 쭉 나가고 왼손은 그 오른손으로 만들어낸 추진력을 되도록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이런 식이고 원, 투 이렇게는 하는 영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수 클래스로 갈수록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오른발 확 당길 때는 발차기 3번을 다 못하고 2번 정도, 왼발을 찰 때 4번 정도 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면 2번, 3번 하고 마지막을 굉장히 살짝 차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대부분의 힘은 어디서 제너레이트가 되냐 하면 오른손에서 됩니다. 오른손이 강하니까요. 우리는 오른손이 강하니까. 클럽을 한 손으로 쥐고 쳐보세요. 왼손으로만 쥐고 쳐보고 오른손으로만 쥐고 쳐보십시오. 스윙의 호선이나 이런 것들은 왼손이 더 편할 거예요. 왼손이 더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은 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손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윙 패스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호선으로 욱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우아하죠. 근데 실제 골프 스윙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 골프 스윙은 우아한 호선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스윙 아크가 줄어져 있다가 갑자기 코킹이 펴지면서 확 하고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낙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클럽 패스가 스윙에 클럽 끝이 그리는 호선이 이렇게 원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찌그러져 있다가 특정 수준이 되면서 갑자기 확 커져서 팔로 쏠 때는 이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이나믹하죠. 왼손으로는 그러한 스윙의 궤적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왼손으로는 그런 스윙의 궤적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오른손으로 하면 비교적 그런 스윙이 잘 나오고 양손으로 하면 두 개의 힘을 같이 주기 때문에 더 잘 나오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골프에서 힘을 빼라라고 하는 말을 일단은 귀에서 빼셔야 돼요. 힘을 빼기는 뭘 빼요. 힘을 빼면 클럽 제어가 안 되는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는 오른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고수일 거예요. 아니면 초짜들에 대해서 수강을 잘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른손과 왼손이 전부 다 충만해지고 하면 왼손으로 스윙할 때 힘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스윙 아크 자체는 왼손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왼손의 가동범위 훨씬 넓기 때문에 왼손으로 치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공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볼 컨트롤이 아니라 클럽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쪽으로 오른손으로 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겠다. 두 번째, 프로들이 릴리즈 포인트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 초짜들일수록 릴리즈 포인트를 극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슬라이스가 나죠.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는 클럽이 맞을 때 그냥 슬라이스가 이래 가다가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휙 이제 우리 시야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는 거는 우리가 공을 칠 때 공이 클럽 페이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열려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스핀을 먹는다는 거는 클럽이 바깥쪽에서 몸 바깥쪽에서 몸 안쪽으로 아웃인 궤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인 궤도로 클럽이 들어오는데 클럽도 열려 있었는 경우에 이제 푸시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을 칠 때 클럽에 페이스가 열려 있는 거를 막아주기 위한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는 몸의 사용을 억제하는 겁니다. 몸이 회전 안 하면 팔이 회전을 하게 될 거고요. 몸의 회전이 최소화되면 팔이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을 칠 때 공의 타겟점에서는 클럽이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서 오히려 클럽이 공 칠 때 왼쪽으로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몸이 많이 열려 있으면 팔은 더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러면 팔이 더 뒤에서 따라오면 클럽은 더 뒤에서 따라오니까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푸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높고, 몸의 회전을 최대한 억제화하면 팔만 돌아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클럽 페이스가 몸을 많이 쓸 때보단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몸의 회전을 억제하고 팔로만 치면 드로우 혹은 훅이 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드로우를 구사할 때도 몸을 안쪽으로 조금 몸의 오른쪽을 더 뒤쪽으로 당겨갖고 회전이 돼도 몸이 많이 열려 있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구사하면서 치는 거죠. 실제로 프로들도 그렇게 치니까. 반대로 페이드를 치려고 하면 몸을 약간 열어놓고 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킹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클럽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하다 보면 팔꿈치가 약간 꺾이고 손목도 약간 꺾입니다. 코킹이 되는 것인데, 물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코킹이 된다는 거고, 제대로 된 코킹은 본인이 만들어야 되지만, 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코킹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칠 때 클럽을 요렇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손을 외전하면서 꺾여있던 코킹을 딱딱하고 풀면서 확 돌려야 됩니다. 요게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죠. 꺾여있던 거를 확 하고 풀어가지고 휙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 타이밍이 굉장히 찰나라는 거죠. 그래서 뭐 0.1초 뭐 0.01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속도를 맞추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도 틀렸습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죠. 언제 푼다 이런 것들은 체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퍼팅을 해보면 단속 알지만 구간입니다. 아까 쳤던 공의 방향으로 정확하게 다시 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휘두르면 저쪽 클럽 퍼팅을 이거 조기에 저쪽에 있는 저 멀리서 한 5m 뒤에서 쳐가지고 저 홀컵에 못 넣어야 되는데 쳐보면 홀컵보다 뭐 한 2m 옆으로 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쳤어요. 한 번 더 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희한하게 아까 전에 내가 쳤던 방향으로 가서 이전에 쳤던 공을 맞춰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재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킹을 풀고 이거 릴리즈의 정확한 타이밍, 꺾였다가 탱 하고 풀어내는 요 타이밍을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땅 하고 풀었는데 너무 많이 갔어. 훅이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코킹을 너무 일찍 푼 거죠. 그 다음에 팽 해서 저쪽으로 나갔다. 그럼 코킹을 너무 늦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초로 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릴리즈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해요. 프로들도 다들 그렇게 칩니다. 그 사람들이 릴리즈가 얼마나 기계적이고 정확한데. 그렇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릴리즈 타이밍은 우리가 자꾸 슬라이스가 난다면 손목을 생각보다 과감하게 이렇게 풀어서 과감하게 꺾어서 팩하고 꺾는 거죠. 꺾어서 쳐야 된다. 여기서 오른손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채를 왼손으로 꺾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꺾습니다. 오른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힘들겠죠. 여성들은 손목 힘이, 악의 힘이 남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코킹을 팽 이렇게 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천천히 돌죠. 좀 천천히 돌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클럽 스윙의 속도가 좀 느르면 이렇게 윙 할 때는 팩 하고 틀어야 되지만 윙 할 때는 이렇게 틀어도 되기 때문에 클럽 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코킹을 푸는 타이밍이 굉장히, 코킹을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팩 하고 틀어야 되고, 시점이 아니라 속도가 팩 하고 틀어져야 되고, 스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면 코킹을 푸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느리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바디 턴도 마찬가지인데 바디 턴도 코킹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본다면 되겠는데, 바디 턴에 대한 얘기는 옛날에 백돌이에게 제일 첫 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을 하고, 그렇게 코킹은 오른손으로 치는 게 우선이다. 나중에 실력이 되면 왼손도 첨가시키셔라. 그 다음에 코킹이 풀리는 타이밍을 우리는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체득한 몸이 재현해낼 수는 있고, 그거는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코킹이 풀리는 타이밍을 시행착오 반복으로 계속 연습함으로써 몸에 체득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알면 방향성과 비거리가 굉장히 좋아진다. 방향성과 비거리는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좋아지고 하나가 뭐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방향성과 비거리는 사실 같이 좋아진다. 그거는 코킹을 언제 풀리는가 하는 거에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